UN 플라스틱 협약계기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부산 청년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청년 세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서명서를 발제한 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 내빈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자중을 향해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자원순환 시민센터의 김추종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추종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도 좋아하고 작년도 좋아하는데 딱 오늘 하루만 마음만은 청년이고 싶어서 좀 비슷하게 입고 왔습니다. 부산 지속가능 발전에 비해 기후환경 국가위원장 김추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환경 문제 조금 심각해를 떠나서 거의 우리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지구 생태계가 살아남을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떤 거창한 것들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이번 11월 25일부터 열리는 부산의 5차 NC5 회의가 정말 플라스틱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즐거운 대화와 소중한 실천의 내용들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추종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김지현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부산에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부산분 아니신 분이 몇 분 계시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지속가능 발전 부산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현안들이나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런데 플라스틱 협약 관련해서 이제 이걸 주제로 저희와 함께 하자고 미리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미리 좀 탄탄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런 자리가 있는 걸 언론에도 알리고 조금 다양한 세대가 같이 와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거 오늘 뒤에서 지금 촬영하시거든요. 촬영해서 이제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또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아마 이제 김추종 대표님 나중에 그 강의하시면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일 1123 플라스틱 행진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오늘 강연도 들으시고 성명서도 발표하시니까 참여하셔서 내일 플라스틱 행진에 참여하셔서 같이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내 드리고요. 내일 그 사전 부대 행사는 1시부터 진행이 되고 본 집회는 2시부터, 그 다음에 행진은 2시 반부터 멕시코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아마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웹포스터나 이런 게 잘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자리가 좋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의 청년들의 그 마음을 담아내고 생각을 담아내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각 세션별 발표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김추종 자원순환 시민센터 대표님께서 세미나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2부 분과별 발표에서는 각 청년 단체 대표자 이영은, 정수연, 이지원, 배준, 박민주 대표자분께서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포럼의 취지와 프로그램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은 크게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일부에서는 전문가 강연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을 듣고 2부에서는 분과별로 논의된 메시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서명을 바탕으로 서명서를 확정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초청 세미나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이번 세미나는 김추종 자원순환 시민센터 대표님께서 플라스틱 오염과 청년의 역할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부산 청년 포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부터는 분과별 메시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자는 각 주제별로 10분가량의 시간 동안 서명서에 제시되어 있는 분과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참여 촉구 분과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이영은 청년 대표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표하게 된 UN 한국학생협회 부산외대 소속 이영은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글로벌 위기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할 거고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의 전체 구조를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플라스틱 오염의 국제적 심각성, 한국의 플라스틱 관련 정책, 국제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차례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오염의 국제적 심각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약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50%가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매립되거나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해양 생물의 피해와 먹이사슬 오염으로 인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 및 대기 오염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노력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번에 대해 역표와 한 번 더 살펴보자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국 기준으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220kg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9%만 재활용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 추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UNEP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이 수치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해양 생態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NC5의 주요 목표와 의의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INC5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목표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하며 INC5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하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기술 혁신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는 각국이 협력하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 현황입니다. 먼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88kg으로 세계 평균인 44kg의 2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2020년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이 32%가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는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플라스틱 소비는 14%에 불과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현재 플라스틱 관리 정책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현재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 및 친환경 대체재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자원 순환을 통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 재활용 촉진, 친환경 대체품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 특히 자원순환 기본법을 통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며 뚜렷한 결과값 또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우측의 표를 보시면 여러 국가들이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지난 INC 회의 이후 정책 변화가 없는 국가, less likely에 속하고 있으며 가능성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보다 강력한 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INC5 협약 참여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의 참여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의미하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로드맵인데요. 먼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50%까지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재활용 비율을 70%로 높이며 해양 플라스틱 유입을 3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통합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플라스틱 프리 포럼 운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방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체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과의 기술 및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포럼을 통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시아의 태평양 지역의 플라스틱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세대의 역할과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모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본 다른 청년들 또한 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SNS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INC5 협약에 적극 참여해야만 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2025년까지 구체적인 플라스틱 오염 방지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참여가 특히 중요한 상황이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중에 아닌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명확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목표 설정 분과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정수연 청년 대표자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부산 청년 포럼에서 명확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목표 설정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맡은 유엔 한국학생협회 한국해양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수업학부 정주현입니다. 오늘날 플라스틱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인 대가는 우리가 누린 효용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논의한 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들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1년 기준으로 약 3억 6,700만 톤에 달했으며 이 중 약 1,200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미 전 세계 주요 해양 생물종이 플라스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편 국내 상황을 보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418만 톤에서 492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배달 및 택배 서비스가 급증하며 플라스틱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17.7%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의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은 약 27%에 불과하며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16.4%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이는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 로드맵을 통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60%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단기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단순한 생산 및 사용 감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산업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과 재활용 강화 그리고 세계주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기간별 감축 목표 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 추진 로드맵은 단기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짜왔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간에 따라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안드렸으니 지금부터는 개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 5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와 대체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 자금을 확대하고 10분의 1와 같은 첨단 재활용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과세 도입으로 감축 동기를 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EPR이라고 불리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제한적인 품목과 낮은 재활용 의무율로 기대 효과 대비 그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EPR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제조업체의 의무 재활용률 미달성 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는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의 생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선별장과 민간선별장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재활용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캠페인 등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로 소비자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 개인 결정 기여를 통하여 소비 방식을 변화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은 생산 과정에서의 탈산소만을 언급하고 생산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수출로 국내 총생산을 키울 수밖에 없는 개도국에게 과도한 요구와 부담을 지우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말하지만 이는 플라스틱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도국으로 탄소 배출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되려면 결국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소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소비가 개선되어야 생산도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계속 생산 책임을 개도국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신뢰 구축입니다.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실적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정책의 이행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현황을 제공하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결론 및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제 및 외교적 위치에 있음에도 그 유리함을 활용하지 못하고 국제회의에서 그저 선진국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한국의 글로벌 플라스틱 감축 협력에서 투명한 목표 설정과 실행을 통해 선진국의 소비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도국에게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플라스틱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적 입장에 있는 한국이 명확한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의 선도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열분의 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 적용 범위와 성과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합니다. 또 환경운동이 단순하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사회운동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에 대한 회의감 등 개인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 또한 존재합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 업계의 개입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9%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석유 기업은 플라스틱 제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에 참석했던 수보다 약 50명 이상 많은 196명의 로비스트가 참석해 이들을 대변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진전 없이 4차 회의도 종료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진행되는 제5차 협상회의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여 오염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제회의에서의 개최국의 의견은 주변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큰 만큼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 강화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이지원 청년 대표자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UNI 어스파이어 경상국립대 지구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조금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앞서 했던 발표자들보다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 강화입니다. 우선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정의와 그다음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선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와 해양 환경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해양 생물,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오염은 주로 육지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거나 어업, 해운업, 해양 활동 중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네, 지금 세계 각지의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 발표에 따르면 매년 19에서 23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 강, 호수 등 수생 생태계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2,000대 분량의 쓰레기 트럭과 같습니다. 현재 정책과 약속만으로 2030년까지 오염량이 연간 300만 톤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 우리의 행동이 절실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한국의 문제 현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분해되는데 수백 년 시간이 걸립니다. 분해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에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축적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폐허구로 인해 어종이 감소하고 이는 연간 어획료 감소로 이어져 수산업과 양식업에 경제적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해변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며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필리핀 보라카이 섬 경우 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관광객 수가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필리핀 정부는 심각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6개월간 관광지를 폐쇄하는 등 이처럼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약 6.7만 톤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중 약 1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부족과 정책 실현의 한계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양 오염 플라스틱 방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또 프로젝트 품질 자체가 저하됩니다. 지역적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2배 정도 증액하면 프로젝트 성과를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올 텐데 국제해양 청소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대양 쓰레기섬에서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장비를 활용하여 수천 톤의 플라스틱을 수거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국내에서 도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지역별 해양 오염 감축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해양 생물 다양성 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감축되는 특정 어종을 파악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연구해서 앞서 말했듯이 어구나 부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어업 기술을 사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양 생태계 보건 프로그램
통해 해양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스펙의 아시아와 태평양 경제협력은 해양 쓰레기 감소 행동 계획과 같은 모델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대해 이미 다양한 성공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제해양 청소 프로젝트는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극 해양 안전 협의체는 북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환경 협력체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 체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예산 증대와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글로벌 차원의 협력,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과 활용에 대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바다가 당면한 문제는 심각하지만 모두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바다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배주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분과는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 요구 분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 요구라는 주제로 목소리를 전하게 된 유엔 한국학생협회 부산외대지회 배주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 현황과 기업의 책임 부족,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크게 문제 제기, 대한민국의 현황, 요구사항, 결론 총 4가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실을 서명서의 내용을 담은 만큼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기입니다. 우선 플라스틱 쓰레기에 있어서 기업이 갖는 문제부터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2024년 영국 가디언과 미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가량은 56개의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것이며 그중 5개 대기업이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무려 2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전문 분석가인 마르쿠스 에릭센은 기업은 개인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오염 책임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기업들은 플라스틱 생산량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회피와 관련해 대표적인 국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하이브 국정감사가 정말 뜨거운 이슈였죠. 하이브 국정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내부 문건 폭로나 과로사 등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하이브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축소시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하이브는 약 1,405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92%에 달하는 670톤가량이 늘어난 수치이고 5년 대비 약 1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 제조 및 수입업체는 생산량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이브가 재무제표에 약 2조 1,7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21억 7,809만 원으로 입력해 폐기물 부담금을 1억 2,500만 원가량 미납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던 겁니다. 무려 공을 3개나 없앤 숫자죠. 음반과 굿즈 제작으로 인한 플라스틱 생산 책임 부족은 하이브만의 문제가 아닌 연예계 사업 전반적으로 핵심이 되는 문제인데요. 사진은 음반 제조업자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입니다. 보시면 상위 위에 위치해 있는 2022년에는 상위 8곳, 2023년에는 상위 6곳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환경부는 연 10톤 이하의 플라스틱 앨범을 제작하는 기획사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기획사는 5,000곳이 넘는데 폐기물 부담금을 내는 기획사는 2023년 기준 6곳밖에 없고
심지어는 가장 많이 내는 기획사마저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공을 3개나 지워가며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외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책임 부족과 정부 부처의 가벼운 태도는 끊임없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선 발표에도 나왔듯이 국내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방금 기획사 예시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의 문제점을 잠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EPR이라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려 합니다. EPR 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뜻하는 말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생산자로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지기 위해 재활용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 재활용 분담금을 제품에 아예 추가시켜버려서 가격을 아예 올려버리면서 EPR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고 실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에 따라 소비 패턴이 변화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러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재활용 분담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 제도에서도 폐기물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부담금을 반액에서 최대는 전액까지도 면제받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내 EPR 제도는 재활용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제품까지 무리하게 제도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정해진 실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업 내부에선 불법이나 편법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보는 허울뿐인 제도와 제도에 편승하는 기업들은 우리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하고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에 덧붙여 한국의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동아시아 지역 상위 10대 플라스틱 생산 기업 중 70%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 같은 산업도시에서는 매년 약 2천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수가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을 보면 페트병만 해도 56억 개로 이는 500ml 생수병으로 지구를 14바퀴나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거기에 더해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267억 개인데요. 비닐봉투들로 서울시 전체를 13번 이상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주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이 매년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이죠. 계속 지금과 같이 사용하고 버린다면 2030년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에 비해 3.6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플라스틱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일본과 대만의 탄소 배출량을 합친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책임 또한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와 한국의 현황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해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부담금 책정 및 처리 과정 등마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소비를 더 촉진시키는 마케팅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감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기업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을 의무화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소비자에게도 친환경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와 폐기물 부담금 등 생산 책임 관련 정책을 점검 및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형식적일 뿐 실제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재점검하고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플라스틱 연간 사용률 및 재활용 비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데이터 공개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은 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압박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26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과 유럽연합은 강력한 법안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을 의무화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와 폐기물 부담금 등의 생산 책임 관련 정책을 점검 및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 및 재활용 비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인 5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발표는 청년의 역할과 인식 제고 분과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박민주 대표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UNA 어스파이어 경상국립대지부의 지부장 박민주입니다. 저는 청년의 역할과 인식 제고라는 주제로 청년 참여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시민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현재 청년 참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루겠습니다. 또한 시민 인식 제고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말씀드린 후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실행 방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 개수는 568개로 추정되며 국내 전체로는 173억 개의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닐봉투와 페트병의 사용량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참여 현황입니다. 지난 9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클리마투스 플라스틱 청년 공론장에서는 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여전히 제한적인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청년들은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청년층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주도의 환경 캠페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년 참여는 왜 필요할까요?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83.6%가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재활용과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새로운 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참여는 단순한 도덕적 동기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인식 제고는 왜 필요할까요?
첫째, 재활용률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교육 부족과 정책적 문제로 인해 한국의 재활용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둘째, 청소년 교육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행동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 참여와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캠페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해 시민들을 독려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캠페인을 참고하여 우리도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첫째로 INC5와 같은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정책 설계에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청년들이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된 청년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 및 인식 제고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공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민들이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첫째, 청년 참여의 필요성,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서 청년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보장, INC5와 같은 국제적 논의와 국내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위원회를 설립하고 피드백 루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및 인식 제고 필요, 초중고 교육 과정에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시키고 대규모 공공 캠페인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활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청년들이 환경 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즉 청년 참여 확대와 시민 인식 제고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청년들은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세대이며 그들이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는 분명 큰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분과 발표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최종 서명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명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서명서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서명서 작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1차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1차 피드백은 구글 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설문은 서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참여자께서 설문을 통해 서명서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항목과 의견을 주관식 및 객관식으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설문은 약 30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의견이 설명서 초안 구성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네, 2차 피드백은 1차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명서 초안을 구글 문서로 공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문서를 읽고 각 항목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수정 및 추가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요구 사항과 실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3차 피드백은 줌을 통한 사전 웨비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웨비나에서는 서명서 초안을 발표한 뒤 참가자들이랑 항목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 및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약 2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으며 줌 투표 기능을 활용해 주요 논의 항목에 대해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명서의 최종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 앞서 발표해주신 청년 대표자들께서 분과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서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이와 같이 3단계에 걸쳐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작성된 서명서는 참가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노력을 바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명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서명서 발표는 운영진 대표로 조현진 청년 대표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한 운영위원회 조현진 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작성된 서명서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서명서는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INC5 회의를 계기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 해양 오염 방지, 기업과 정부의 책임 강화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서명서는 포럼에서 논의된 분과별 주요 메시지와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INC5 참여를 통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년 서명서. 서문.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태계 파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인당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UN 플라스틱 협약 INC5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서명서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의 강력한 참여 촉구.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INC5에서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협약에 서명하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2025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 이행 로드맵을 발표해야 하며 이 로드맵에는 명확한 목표, 부처 간 협력 구조, 이행 평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약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의 이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효과적인 플라스틱 오염 방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목표 설정.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목표를 2025년, 2030년 등 단기 및 중장기 목표로 구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대체재 개발 지원,
과세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재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대체재의 사용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축 이행사항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 강화. 한국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을 현재 대비 2배 증액하고 매년 해양 오염 감축 성과를 지역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 감축 협약을 강화하고 국제 해양 청소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 해양 보호 관련 기구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 요구.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을 강화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생산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플라스틱 생산 기업은 연간 사용량과 재활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2026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목표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청년 참여 및 의사결정 과정 반영. 한국은 청년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INC5와 같은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정책 설계에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한 청년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피드백 루프를 구축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정책 관련 청년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한국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공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제2차 지속가능발전 부산 청년포럼에서 청년 세대의 결집된 의견과 요구를 담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합니다.
이상으로 서명서의 주요 내용을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서명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오늘 발표된 서명서는 이 자리 모인 청년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결집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서명서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포럼의 논의와 서명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INC에게에서 반영되길 바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명서는 INC에서 한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서명서 발제해주신 조현진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 동안 여러분께서 느낀 소감, 또 이런 서명서에 대한 생각 등 자유롭게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현재 책상에 놓여진 메모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어서 지금부터 한 5분간 자유롭게 작성하고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the one that I wanted. Can't fight something that comes so easy. Oh, don't think I will survive if you ever stop doing the thing that you do. Oh, I can't help 네, 그럼 myself. 저희 이제 간단하게 소감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자진해서 한번 선착순을 받아볼까 합니다. 자진해서 오늘 소감을 좀 전하고 싶다, 서명서에 대해 이런 걸 느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 길 와주신 거창하게 쓴 거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앞장서도록 촉구하는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공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재훈님께서 다른 분 한 분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지만 단기적인 이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구한다면 이제 지구의 미래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속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기기도 전에 승민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지구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감 공유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며 살아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본 회의 주제 플라스틱 관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명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이메일로 다시 공유될 예정이며 여러분의 서명을 수집할 구글 폼도 함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명서를 지지하고 동의해주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즉석에서 서명을 해주셔도 되며 해당 구글 폼과 서명서 모두 참석자분들의 개별 이메일로 전송될 예정이니 확인 후 서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부산 청년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럼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내빈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